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아까 셀트리온 삼형제 영상 올려드리고 이제 급히 2차 전지를 오늘 원래 2차 전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를 먼저 만들었는데요. 반도체 쪽에 조금 그래도 한마디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있었던 이슈들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지난주까지는 계속 사도 돼요, 사도 돼요, 사도 돼요 하면 제가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계속 말렸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아니 왜 지금 바닥인데 못 사게 하냐 계속 그런 항의, 투정 이런 이제 말씀들을 좀 듣다가 오늘은 어떤 말씀들을 들었냐면, 아 이게 바로 골라 먹는 재미라는 둥 뭐 그런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그래서 음, 현금을 극대화해 놓은 상황에서 아침 증시 오늘 아침에는 사실 막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빠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조금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제 정오 무렵까지 가는 그 사이에서는 이제 좀 담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저도 제 계좌도 뭐 좋았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이걸 나눌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그 영상 만들어가지고 이 멤버십 전용으로만 그냥 올렸던 그 반도체 소형주가 있는데 어, 그 실적이 굉장히 악화된 것으로 발표를 이제 했는데요. 그 재무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실적이 물론 당연히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아주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돈을 1분기 때 많이 벌었고, 또 그거를 이제 시설 투자와 뭐 다른 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쓰느라고 순이익이 많이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발표를 해서 이제 주가가 완전히 폭락했고, 최근에 그 반도체 수급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완전히 뭐 반토막이 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일단 찜해놓고 주말에 소개해드렸고, 반도체 지난주부터 계속 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나이스 타이밍이 오늘이어서 오늘 이제 저도 뭐 샀지만 같이 이제 매수를 하시자고 이제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께 다 매수 권유해드렸었고, 오늘 이제 사셔서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이 오늘 여럿 계셨는데요. 어, 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돌아섰느냐? 그렇지 않고 아마 선별적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 오늘 같은 장은 진짜 다 눈 감고 진짜 아무거나 찍어도 갈 수 있는 잘 가는 종목을 찍을 확률이 높은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눌렸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국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아직은 맞는 상황. 그래서 뭐 풀매수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반도체 쪽은 대신에 그 선별적으로 종목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달리려고 막 그 힘을 모으는 응축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장에서는 반도체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두 종목 담고 지나가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봐요. 지금 반도체는 거의 시장에 그 어떤 나침반 아니면은 뭐 지표 그런 느낌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은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눌렸던 종목들을 찾아서 한두 종목 들고 가는 게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을 당연히 하루에 이제 매매 상황을 먼저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제일 많이 판 종목은 LG화학이었습니다. 오늘 워낙 대형 악재가 터져가지고 그 GM 리콜 얘기가 터져가지고 지금 LG그룹 전반적으로 오늘 다 안 좋았죠. 지금 보시면은 LG화학 던졌고, 그다음에 LG전자, LG까지, 그죠?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 코덱스 레버리지 ETF 말고 7종목이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이거든요.
그 하이닉스는 뭐 아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 던졌지만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삼성전자 우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LG 삼형제와 SKC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이 많이 던졌고요. 산 종목들도 좀 관심이 가죠. 이제 카카오가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두 번째였고요. 삼성 SDI가 지금 LG 화학의 완전 급락세 속에 삼성 SDI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어떤 타겟이 삼성 SDI로 바뀐 거죠. 제가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 영상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렸었잖아요. 이제 삼성 SDI 그 매수할 만한 2차전지주 6종목 소개해드린 것에 그 삼성 SDI를 제가 포함시켰었는데 삼성 SDI하고 LG 화학의 시가총액 차이가요. 이제 1조 4,600억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내일 삼성 SDI가 조금 치고 올라가면 삼성전자 우도 제치고 시총 6위로 바로 다이렉트로 뛰어오르는 LG화학을 제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LG 오늘 종가가 LG화학과 삼성 SDI가 79만 8천 원으로 똑같은데 야 LG화학이 100만 원을 넘나들고 삼성 SDI가 30만 원대에 있던 종목인데 세상에 여기까지 이렇게 쫓아왔고요. 지금은 뭐 워낙 매수 우위의 체결 강도도 그랬고 오늘 내일 삼성 SDI가 시총 6위까지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흐름, 매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주가의 어떤 등락이 결정이 됐는데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사실 외국인은 매도했기 때문에 기관이 끌고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기관은 과연 어떤 종목을 팔고 어떤 종목을 샀을까? 삼성전자를 샀어요, 기관이. 그리고 밑에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외국인의 거센 매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기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기관만 매수했지 개인과 외국인은 팔았기 때문에 기관이 끌고 올라간 건데 기관의 매수의 정점에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다. 이제 그러니까 기관 매수의 이제 힘을 얻어서 삼성전자가 주가 바닥을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뭐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지금 LG화학에 반사이익 받는 종목들을 산 거예요. SK이노베이션도 샀고 저 밑에 삼성 SDI도 샀고 물론 LG화학도 샀습니다만 강도는 이제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갔다. 그리고 이제 많이 판 종목 보면 SK와 LG전자와 SKC 그러니까 LG전자, SKC를 오늘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네이처셀, SK머티리얼즈, 펄러비스, HLB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이 팔았고 대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바이오니아, 셀트리온 제약, 시젠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파마리서치, 천보 이런 종목도 담았습니다. 오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바이오니아도 많이 올랐잖아요.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건데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뭐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SK 머티리얼즈 빼고는 비슷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상하프론테크,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 샀고요. 첨보도 샀고요. 신흥 SEC도 샀고 가온미디어 오늘 이제 메타버스 종목 중에 가온미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죠. 기관이 끌고 올라간 겁니다. 대신에 이제 LNF나 에코프로 HN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팔았고 또 바이오니아도 좀 던졌고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보면 삼성전자 12일 만에 상승, 주가 바닥 찍었나 하는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메모리 투톱의 반등이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를 대하는 투자 심리가 비교적 나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한 것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아졌다는 이 분석이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를만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진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를만 했다는 건 미국의 반도체가 올랐다는 거고 아까 처음 이 기사대로 시장이 좋아졌다는 것은
미국의 테이퍼링 이제 축소를 테이퍼링을 하겠다 하는 시점을 연기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사가 그런 이제 소식이 미국에 나왔었잖아요. 미국 증시가 이미 반등을 했고, 그러니까 시장도 무르익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게 오른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오를 건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제 일정 비율로 이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완전히 돌아섰느냐 아니냐는 판단하기에는 뭐 어제보다 0.8%, 0.4% 오른 정도로는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제 생각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문장 보면은 증권가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메모리 사이클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메모리 사이클은 예전보다 단축됐다는 해석이 많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공급사의 낮아진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하면 메모리 하락의 충격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의 주가 반영 시기 또한 앞당지고 있어서 이제는 내년 하반기 이후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업황 둔화 우려로 반년 넘게 주가가 조정을 겪었으며, 상당 부분 억눌림 기간을 지내왔다는 해석인데, 유진투자증권에서 메모리 현물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황 둔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만, 메모리 제조사들의 재고가 충분히 낮다는 것은 앞으로 충격 가능성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식을 담자. 그러니까 재고가 없는데 이게 빠지면 뭐 물건이 없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후에 이제 2차 전지를 또 보면 오늘 LG그룹 주가 폭락을 했는데, LG화학이 11%대, LG화학 우선주도 10.38%, LG가 5.09%, LG전자도 4.1%, LG전자 우선주도 1.4%. 그러니까 LG전자와 LG화학이 뭐 셀하고 이 GM의 이제 배터리에 이 부품을 공급하는데, 완전히 뭐 오늘 폭락했죠. 조 단위의 그 리콜을 한다는 소식이 딱 나왔잖아요. GM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팔린 2019년에서 2022년형 볼트 73,000대를 추가 리콜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총 2조 1,100억 원까지 액수가 리콜 비용이 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GM이 이제 볼트에서 두 건의 화재가 발생하자 2017에서 2019년형 볼트 69,000대에 대해서 배터리 결합 모듈을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한 배터리 셀을 LG전자가 모듈로 조립해서 만든 배터리.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오늘 완전히 뭐 폭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LG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리콜 충당금 2,346억 원이랑 910억 원을 이미 2분기 실적에 반영을 했는데, 이걸 리콜 대상을 추가하면서 충당금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이 비용 분담률 자체가 지금 화재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증권업계에서는 추가 충당금을 감안해도 주가 하락 폭이 과도하다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시장의 우려는 앞으로 이런 리콜이 지속되면 LG화학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배터리 마진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면서, 하지만 중기적으로 시장 확대가 불가피하고 고품질 배터리 납품업체가 제한적이라 우려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오히려 리콜 이슈가 LG화학의 기술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배터리 양산 기술 자체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지고 기존 업체들의 그 점유율은 공고해지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상장을 앞두고 LG에너지솔루션이 9월이나 10월쯤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기업 공개를 이제 하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반기 실적을 넣어야 되는데, 이 충당금 규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크게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적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다는 거고, 볼트 말고도 코나 또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리콜 등 올해에만 3건의 대규모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이 3건의 리콜 금액이 현재까지만 해도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심사 완료 일자가 원래 8월 초였지만 그
심사 기간이 추가로 필요해서 일정을 연기한다는 이제 발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 지금 현재로서는 LG 화학이 그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전체죠. 2차 전지주의 대장주 자리를 좀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필이면 타이밍이 안 좋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 그 모바일 사업부 던지면서 4조 5조 원 그 영업이익을 내고 막 날아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붙잡힌 상황이라 굉장히 타이밍은 안 좋다. 지금 LG그룹 당분간 이 이슈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LG화학이 갖고 있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있는 기술력이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 이제 저점 매수가 또 가능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잘 살펴보고, 추가 주가 하락이 있을 경우 매수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에 대한 이제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요. 상상인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 리포트를 냈는데 세상에 목표 주가가 4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1만 2,500원. 뭐 이건 오늘 아침이었고 지금 33만 원인데 43만 원까지 목표 주가 올렸어요. 그래서 확장된 업사이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최강 주도주 이런 제목으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43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의 캐파 증설 하에서 2025년까지 압도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영업이익률이 9.9%로 시장의 기대치를 한 27.7% 상회했고 201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또 코로나19로 소형 가전 수요가 늘었고 전동 공구 및 이바이크 매출 상승 뭐 이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이 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회사 측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수익 개선의 배경으로 매출을 증가했다는 레버리지와 캠5 가동률 상승을 거론한 바 있다. 앞으로 투자 포인트 역시 양극재 수요 호조 지속에 따른 시황 개선, 또 1분기 양상에 돌입한 캠5 3라인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 등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며 수익성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그래서 중장기 비전을 함께 공개했다는 그런 얘기, 캐파 증설 예정 계획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2023년에 18만 톤에서 25년에 29만 톤으로 많이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양극재 내 니켈 비중이 지속적인 확대 추세로 하이 니켈 양극재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 증가 중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재빠르게 설비를 늘리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다시 또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이렇게 2025년까지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43만 원까지 높여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내일 여기 시작일 보시면 내일이잖아요. 4시부터 5시까지 IR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자료가 나올 텐데 내일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IR이 나오면, 기업 설명회가 있으면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상상인증권이 먼저 냈지만 아마 내일 모레쯤에 이제 내일 IR을 끝내고 리포트를 정리해서 모레쯤에 낸다면 다시 한번 내일 모레쯤에 또 주가의 어떤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시간에도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질주를 뭐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2차 전지주의 주도주고, 또 어제 제가 주목할 만한 지금 살만한 6종목에 아까 삼성 SDI 있었고 에코프로비엠도 어제 있었잖아요. 아주 좋은 자리였는데 또 오늘 급등이 바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포스코케미칼도 오늘 한양증권에서 냈는데 배터리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에서 제일 주목할 세 글자 양극재라는 건데요.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국내 뭐 1인자 같은 그런 회사인데, 포스코 케미칼도 진짜 좋은 회사고 실적도 진짜 어마어마하고 앞으로 전망도 좋고 한데 주가가 눌려요. 희한하게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이제 목표 주가 19만 원 제시했고 지금 13만 9천 원대까지 빠졌는데 오늘 저는 뭐 들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갈 종목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당장 갈지 안 갈지는 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 수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포스코 케미칼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아까 외국인이 팔았었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네, 외국인이 오늘 팔았습니다. 4만 7천 주를 팔았고 개인이 계속 오늘도 3만 6천 줄 샀고 기관이 샀는데 금투가 5일 연속 사고 있어서 돌긴 돌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막 흘러내리진 않을 거고요. 13만 9천 원이면 글쎄요. 차트도 한번 볼까요? 포스코 케미칼의 차트도 오늘 아래 꼬리를 많이 달고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가가 13만 5,500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에서 저점에서 안 잡을까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도 보기 드문 진짜 희한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급등하지도 많이 못하고 16만 8,500원 정점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 상황들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서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멀었다. 아직 이제 개선되려면 멀었고요. 일단 당분간은 미국 증시의 지표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마이크론 지수를 반드시 확인하자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샀고 기관은 매수량을 많이 늘렸고요. 금투가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기금도 샀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여전히 좋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더 오르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오늘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35만 주 넘게 팔아서요. 정확히 10만 원이 빠졌습니다. LG화학 주가가 10만 원이 빠진 거 글쎄요, 있었나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 좋은 종목이 분명한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추가 하락한다면 조금씩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삼성 SDI는 반대로 너무 무섭습니다. 외국인 사는 거 보시고요.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지금 대장주로 내일쯤 등극하지 않을까. 2차전지 대장주로. 그리고 아마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목표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만원 금방 갈 것 같아요. 느낌상.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외국인이 12만 8천 주를 샀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샀고요. 기관도 5만 8천 주 오늘 많이 샀습니다. 사모펀드가 좀 샀네요. 그리고 금투가 5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약간 더 오를 것 같아요. 시간에 올랐고 수급 너무 좋고 약간 더 올렸다가 좀 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삼성전자 시간에 0.14% 100원 올랐습니다. 73,400원에 마무리됐고요. 하이닉스 0.49% 500원이 오른 10만 3,50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LG화학은 0.13% 1,000원 빠졌어요. 79만 7천원에 시간의 거래 마무리됐는데 거래량 보세요. 1383%입니다. 참 오늘 내일 주가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SDI는 반대로 0.38% 3,000원이 올라서 기어코 80만원 넘겼습니다. 80만 1,000원에 마무리됐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67% 2,200원이 오른 33만 2,200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마 내일 이제 그 지난번 신고가 전 고가 33만 6,500원 자리를 깨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요. 지금 삼성전자는 딱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돌고 있습니다. 하락을 계속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흐름은 뭐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대신에 좀 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오늘 이렇게 완만하게 돌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흐름이 좀 더 좋은 흐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72,600원 정도 매물대 제일 밑바닥에서 지지라인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오르게 되면 74,700원쯤 되는 자리가 위쪽 매물대인데 거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이걸 다 뚫어내면요 이제 7만 한 7천원 가까이 7만 6천 몇백 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매물대가 없이 쫙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뚫어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RSI는 지금 여전히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와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먼저 탈출을 해서 이 두 칸의 매물대를 먼저 탈출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었는데 오늘 11선에 눌렸습니다. 주가가 오르게 되면 106,000원 위쪽 매물대 끝이 106,000원이고요. 빠지게 되면 10만원이 아래쪽 매물대 끝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선 지지가 나올 거고요. 이 106,000원을 뚫게 되면 역시 11만 한 2천원쯤 되는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RSI 지표도 좀 탈출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한번 볼까요? LG화학 일봉 차트를 보면 이런 장대 음봉 진짜 엄청납니다. 오늘 매물대 밑에까지 78만 9천원까지 빠졌다 올라왔는데, 사실 뭐 매물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아래쪽에 이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반등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79 밑으로 빠졌을 때는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일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 오늘의 최저점 78만 9천원, 그러니까 79만원 언저리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매물대 하나 80만 7천원 그 정도에서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요 긴 매물대 83만원 정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게 될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삼성 SDI 보면요, 뭐 계속 6월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봤자 21선 타고 올라가는데요. 지금 다시 어제 21선에 걸쳤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삼성 SDI 좋은 자리다, 21선에 지지를 받고 걸쳐 있다 그랬죠. 근데 오늘 바로 3.37% 많이 올랐어요. LG화학하고 종가가 같은, 뭔가 드라마틱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어떤 황제 대관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내일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 11선 자리, 지금 지지 딱 받으려고 하는 79만 3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오르게 되면 82만원쯤 되는 자리인가요, 이게? 자, 한번 볼까요? 삼성 SDI 81만 5천원 81만 5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일봉도 보면, 에코프로비엠도 내일 이제 저는 여기 33만 6,500원 33만 7천원 요 정도 자리에 이 라인을 그려 드렸는데 금방 뚫을 것 같아요. 이거 뭐 33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아까 상상인증권에서 43을 목표로 걸었는데 어느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지금 보면 8월 이제 21선에 붙었던 때, 그리고 지난번에 급등한 이후에 횡보하면서 급락해서 11선에 붙었던 때, 뭐 21선 밑으로 빼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어제 11선 내려오고 이평선이 두 개가 모였을 때 급등하기 직전 포지션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6종목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이 차트는 진짜 좋은 차트죠. 계속 뭐 부침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급락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 하락이 좀 거세질까봐 매수를 못 하는데, 지금 뭐 하여튼 지금 저도 좀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급락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 에코프로비엠을 10만원대 중후반에도 비싸서 못 사고 그랬는데 결국에 20만원대 중반에 샀는데요. 그 20만원대 중반에 살 때도 급등이 계속 나와서 짜증을 막 내다가 급락이 나올 때 샀죠. 급락이 나올 때 밑바닥 부근에서 사는 바람에 아주 좋은 타이밍에 26만원 정도에서 딱 매수를 했는데 어느새 33,
그리고 이제 한 34나 35까지 바라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질주하면서 이제 뭐 LNF나 천보 같은 코스닥 종목들, 또 그 신흥 SEC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막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LG 화학 이슈도 있고 해서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피에서 굳이 투자한다면 삼성 SDI가 단연코 좋아 보이고요. 또 SK IT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한데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슈가 이 대형주에 몰려 있어서.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단연코 좋은데, 오늘 같이 이제 뭐 LNF나 이렇게 못 간 종목들을 관심을 늘 가져야 됩니다. 얘가 올라가면 다음날 쉬면서 다른 애가 막 올라가거든요. 2차전지는. 당분간 2차전지가 계속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차전지 관심 갖고 사고 싶으신 분들은 눌려야죠. 눌려야 사죠. 겁나잖아요. 계속 이 고가 37만원, 33만 7천원까지 올라갈 때 살 수는 없잖아요. 무섭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40 가고 50 가고 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눌리는 걸 못 견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뭐 몇 퍼센트, 10%씩 빠지면 어떡해요, 지난번처럼. 그래서 눌림목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RSI 지표랑 이렇게 보시면 저번에 10%, 10.25% 빠지던 날에 RSI가 90이 넘었었어요. 지금 이제 70 넘었는데, 그래서 이럴 때 지금으로부터 뭐 여기까지 가려면 30%가 더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만 원을 이 기세 그대로 40만 원을 뚫을 때 다시 한번 RSI 지표가 90 가까이까지 가거든요. 40 정도.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35에서 40 사이 구간에 설정을 해놓고 일단 비중을 거기서 축소한다는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뭐 위기도 오고 좀 눌리는 순간도 오고 할 겁니다. 이게 뭐 마냥 잘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보다 좋은 종목은 없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이구,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만들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오늘 아까 셀트리온 영상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아주 길게 왔네요. 제가 밤 늦은 시각인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